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15만 원 근처까지. 그쵸? 15만 원 근처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엔비디아는요, 지금 실적을 볼 때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게 뭐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죠. 이건 그냥 당연합니다. 왜? GPU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GPU가 부족한 이유가 AI 반도체 때문이죠. AI 반도체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쵸?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요가 끊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하이닉스 측에서는 발표한 내용이 내년에 생산될 물량까지 전부 다 솔드아웃이다, 품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이거는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들면 만드는 족족 나간다. 원래 비메모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됐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재고입니다. 재고. 그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16년, 그쵸? 16년부터 대략 한 18년 정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50%를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런 재고의 부담이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된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그래도 언제까지 반도체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입니다. 최소한 사상 최대 실적 정도는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여기 4월 한 중순 한 10일경 정도부터 해서 한 달 정도, 그쵸? 한 달 반 가까이 약간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2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떴죠. 여기 보시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횡보 구간을 마치고 났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근데 그 전에도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100%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본다면 15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근데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는 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세워서 가격이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실체화돼야 돼요. 근데 그 실체화되는 게 뭐겠어요? 실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전환되는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거냐? 하이닉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보시면 지금 1분기 실적이죠. 2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은 여기 23년도 2분기 이 분기로 보면 적자를 계속 봐왔으니까 23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대략 한 여기 4분기 정도, 그쵸? 4분기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HBM 수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약간 조금 섞여 있어요.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한 10월경 정도기 때문에 약간 2분기와 작년 3분기와 4분기 그 경계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에서 HBM만으로 증가한 건 1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그쵸? 기본적인 메모리에 대한 이익률 그리고 매출에 대한 비중, 그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AI 시대가 오는 것도 맞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면 사상 최고 실적이 올해도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은 겁니다. 최대한 좋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그쵸?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실체, 그쵸? 실체와 되면서 실적으로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을 기대감만큼 실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 신고가 구간 그쵸? 사상 최고가 구간에 근접한 것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제까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냐면 최소한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때,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울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이격을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격을 좁히지 않으면 주가 못 올라가요. 그렇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 이평이 먼저 뜰 테니까, 왜 평균 가격이잖아요. 21이평선과 61이평선의 최소한의 이격 조절이 나와야 돼요. 이 조정이 붙을 때까지 주가는 횡보 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고가부터는 뭐 하락폭이 뭐 10%가 나올 수도 있고 20%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뭐 조선주도 강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하는 좀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구간에서 공략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고가에서 못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나오죠. 그랬는데 오늘 4% 정도 급락 구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신고가 이후에 고가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최근에 강했었던 뭐 전기 관련주들, 그쵸? 뭐 전기, 전선, 변압기 이쪽, 그쵸?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3거래일 동안 35% 정도, 이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그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효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그쵸? 기다려야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왜? 시장이 약할 때는, 또는 시장이 강한 움직임은 뭐 못 보이고 뭐 횡보하는 정도, 뭐 아니면 소폭 하락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는 종목별로는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이 구간에 종목의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구간에 굳이 내가 매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 그렇죠? 가격이 뜨는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쭉 올려서 보면 5월 20일, 그렇죠? 이때도 보면 뭐 대한전선, 뭐 이런 종목군들, 그쵸?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25%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사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 말고도 뭐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내가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그렇죠? 이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잡기가 어렵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체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주식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그쵸? 제가 어떤 종목군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 움직임과 같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뭐예요? 실적이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적 개선을 확인하기 전에 주가는 이미 15배 올랐죠. 근데 사상 최고치의 실적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구간까지는 한미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고요.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의 매매냐,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그쵸? 8시 52분 이렇게 장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는 종목군들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즉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적게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무조건 2주 안에 처리하고 나와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그쵸?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악재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원래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웬만하면 손실을 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구간별로는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 손절하는 구간도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위험한 게 쓸데없이 내가 물려있는 구간을 늘리는 거예요. 물려서 오래 보유하게 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죠.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한미반도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격대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